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얼입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이 화면은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에 이제 대통령 되시잖아요. 당선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하려면 그런 게 있어요. 그 도시 기본 계약이나 우리 지역에 그거를 미리 본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그 공약을 내세웠으면 그거대로 지키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선자가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 건지 이제 그게 제일 관건인 거잖아요. 부동산 쪽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거고 어떤 식으로 앞에 미래를 볼 건지. 그래서 미리 예측하기는 조금 버겁기는 해요. 버겁기는 하는데 워낙에 이제 이 공약이 있는 과정에서 공약을 조금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이 공약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 공약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금 이제 공약을 냈던 게 공약집이라고 해서 포괄적인 게 있고 지역적으로 공약을 한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서 부동산 쪽으로만 해서 그거를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네, 부동산 다이얼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통령 선거 나오면서 공약집을 다 발표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려고.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국민의힘이잖아요. 국민의힘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이분이 어떤 공약을 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민의힘 여기에 정책 쪽에 여기 자료실 여기에 들어가면 정책 자료, 공약 자료, 홍보 자료, 국감 자료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약 자료실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공약 자료실이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볼 건지 여기 중앙 공약집 다운로드하고 시도 공약집 다운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중앙 공약집 다운로드 해서 한번 볼게요.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정책 공약집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봐갈게요. 내려가면 공정과 상식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내려가면은 공정과 상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 이런 게 쭉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부동산인 거잖아요. 부동산을 어떻게 개발하실 거고 어떻게 미래를 창출하실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니까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 이렇게 내려가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 이런 식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읽어보면은 어떤 식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부동산 정상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13페이지다 보니까 요거를 한번 볼게요. 부동산 정상화라고 해서 여기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로 수요 맞춤형 공급 확대, 일기 신도시 재정비,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 정비, 뭐 이런 식으로 주택 임대 시장 정상화, 공용 임대주택과 함께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공시가격을 환원하고 부동산 세제 양성화, 주택 대출 규제 완화, 다양한 주택 금융 제도로 주거 사다리 복원,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 국민 거주권 보호 이렇게 이제 공약을 내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형성을 위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수요에 충족할 만큼. 그래서 과도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인해 수요가 많은 도심 주택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 이제 이게 이제 현재는 이렇게 돼 있으니 어떤 식으로 하겠냐? 확실한 주택 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국민의 주거
수준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을 하겠다고, 수도권은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 정도를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우셨고요. 이 부분이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공부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 쪽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재개발 재건축 쪽 같은 경우가 도심권, 수도권은 해당이 되는데 그게 아닌 외곽의 촌동네, 죄송한데 촌동네라고 해서 죄송한데 시골 동네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그냥 신축해서 개발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안 되지만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 밀집도가 높은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눈을 돌려봄도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여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 이 소리가 그 소리예요. 밀집도가 높은 데를 이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해서 수요가 그만큼 있을 수 있게끔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신축 아파트 공급의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현재 얘기인 거잖아요. 현재인데 이거 약속을 재건축 정밀 안전 진단 기준을 합리화로 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밀 안전 진단 공을 면제 추진을 하겠다고. 조금 더 키워줄게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여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규 아파트 공급의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다 같이 규제를 강화해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다 같이 규제를 강화해서 정비 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신규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여 집값 상승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정밀 안전 진단 기준에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 안전 진단 연계 면제 추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갖다 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시키겠다.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하고 부과율을 인하, 비용 인정 항목을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를 하고 분양가 규제의 운영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기부 체납 운영 기준을 마련을 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공공참여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하겠다. 이 말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밀집도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고요. 다음 또 볼게요. 일기 신도시 재정비하여 차세대 명품 도시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일기 신도시가 지금 이제 노후화가 되고 있잖아요. 수도권에 5개 신도시가 있는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이렇게 이제 5개 수도권의 5개 신도시를 이 부분들이 이제 노후화가 되고 있으니 이제 어떤 식으로 약속을 했냐면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조금은 이제 개발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그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고요. 3기 신도시 등의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 단지 마련, 3기 신도시 등의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서 이주하는 그런 단지를 마련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4번은 저층 단독 다가구 주택 정비를 활성화해서 거주 환경 수준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세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됐는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적극 활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을 완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에 구획된 면적뿐 아니라 인접 토지 일부 포함해 가지고 허용을 하겠다, 용적률을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기본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리모델링, 그 다음에 가로주택 사업 같은 경우 이런 거를 좀 활성화를 시키겠고,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이주하는 부분을 제3기 신도시를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번 볼게요. 주택 임대 시장을 정상화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임대차법이 누더기 법이거든요. 계속 더 씌우고 더 씌우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재정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등록 임대 사업자 지원 제도도 재정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부분이 뭔가 좀 개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켜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여 전 월세난을 해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세제 및 금융 지원 강화로 장기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 활성화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세입자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전까지 민간 임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프리미엄이 붙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한다면 투자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제일 우려했었던 게 이거잖아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너무 세무사님들도 세법에 대해서 포기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동산인 저희 공인중개사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세제에 대해서 뭐 취등록세라든지 양도소득세, 보유세 이런 걸 물어보시면, 예전에는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님들한테 질의를 해도 세무사님들도 잘 모르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으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부동산 세제 전반적으로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겠다. 정말 추진을 하셔야지, 아니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공시가격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뭐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2020년 수준, 그러니까 2년 전 수준으로 환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종합부동산세를 건들겠다라고 얘기는 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공약은 공약일 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공약이 정말 약속대로 실현이 될지 이제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양도소득세도 건든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다주택자, 저 같은 경우도 다주택자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계제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취등록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일시적으로 단순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을 뭐 건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말 감사한 거죠. 조정 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를 완화하겠다.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이 부동산을 뭐 활성화를 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볼게요. 대출 규제 완화와 다양한 주택 금융 제도로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양도를 하겠다, 매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매도인들이 있으면 이거를 사겠다고 하는 매수인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고는 싶은데 대출이 전혀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급과 수요가 같이 맞아야 되는데 그 공급과 수요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자체가 이제 조금 암울했던 상황인 건데, 이거를 이제 건들겠다고 하시니까 대출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하시니 이것만 봐서는, 지금까지로 봐서는 정말 뭐 활성화를 시켜주고 매도도 하고 세제도 완화시켜주고 대출 규제도 완화시켜준다라고 하면 부동산은 살아날 수 있는 계제가 충분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각각의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면 좀 편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들고요. 다음 또 볼게요. 외국인 투기성 주택 거래를 규제하여 국민의 거주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정말 막아주셔야 되는 이유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주택을 사시면 우리처럼 다주택자 해가지고 중과가 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집을 주택을 사는데 대출 부분이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10% 정도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외국인이 갖고 있는 집을 한국 사람들이 임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 보증금이나 전세로 들어가면 보증금이나 이런 거를 만기가 됐을 때 찾아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편하게 반환이 되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택거래 규제나 이런 국민의 거주권을 보호하겠다라는 게 그런 식으로도 가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저는 들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주택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투자하는 그거를 좀 막아줬으면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투기로 지금 집을 사고 있는 상황인 거고 피해는 내국인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 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공약을 내세우신 거고요. 지금까지 보신 게 큰 그림의 공약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켜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밴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밴드에 부동산 다이어리를 치시면 제가 이제 밴드를 운영해서 거기에 이제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풀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공약은 공약일 뿐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르겠죠. 이번 정부는 다르겠죠. 그렇게 믿고 투표를 하셨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믿고 한번 이 공약을 어떤 식으로 약속을 하셨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이 약속이 지켜지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제 이 공약을 이제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그 네이버 밴드의 부동산 다이어리 그 클릭해 주시면 이제 제가 승인 내드릴 거고요. 카카오 뷰에 또 부동산 다이어리 또 제가 이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채널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하는 이 상황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풀어드린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참고가 되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